안녕하세요.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수질환경기사 실기 두 번째 챕터인 수질오염 및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질오염의 지표 중 첫 번째인 BOD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BOD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관련 공식을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BOD 소모식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BOD 소모식이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데, 자, 이때 첫 번째 상용대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밑이 10인 것으로 적용을 하고, 자연대수를 적용할 때는 자연상수인 2를 적용해서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t값은 보통 대의 단위로 대입을 하게 되고, 대의 단위. 그 다음에 이때 K1은 어떤 값을 대입하는 것이냐면, 이때 K1은 탈산소 개수를 뜻합니다. 탈산소 개수.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DO 소모식을 계산할 때는 제폭기 계수와 탈산소 계수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간혹 학생분들께서 제폭기 계수를 대입해서 BOD 소모식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소모식을 구할 때는 탈산소 계수를 대입한다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COD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 먼저 칸을 4개로 나눠줍니다. 자, 칸을 4개로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칸을 가로, 세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D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SCOD와 ICOD를 구분하도록 할 텐데, 먼저 ICOD와 SCOD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우측의 용어 정리를 보게 되면 S는 용해성, I는 비용해성으로 SCOD는 물에 녹는 녀석, ICOD는 물에 녹지 않는 녀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그은 다음에 우측 하단에는 S를 적고 우측 상단에는 I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BDCOD와 NBDCOD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BDCOD와 NBDCOD는 무엇이냐 보게 되면, BDCOD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녀석이고 NBDCOD는 N이 붙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녀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BDCOD는 BODU와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같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류하는 과정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셔야지 뒤에 문제를 쉽게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DO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DO 곡선에 대해서는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제 실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관련 공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O 부족량은 필기 때도 참 어렵게 외웠던 공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공식은 실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DO 부족량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때 추가적으로 필기에서는 간혹가다 출제되었던 이 임계시간 공식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개 공식을 완벽하게 외워주셔야지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개념 잡기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SS를 들어가기 전에 참고사항에 자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자정계수 구하는 방법은 탈산소 계수분의 제폭이 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순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면 좋냐면, 탈산소 계수는 위로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 제 탈산소 계수는 위로 날아가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고, 제폭기 계수는 다시 물로 산소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 기준을 위에서 산소가 다시 유입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탈산소 계수는 분모에 위치하고 제폭기 계수는 분자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K1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탈산소 계수를 뜻하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SS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SS는 분류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여기 주어진 표처럼 여러분들께서 직접 적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먼저 TS는 SS와 DS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때 SS는 Suspended Solid로 부유한 물질입니다. 부유한 고형물. 따라서 여과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이 SS고 여과지를 통과하는 게 DS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그래서 이 여과지가 화살표가 여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위에 있는 게 SS, 밑에 있는 게 DS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S는 VS와 FS로 나눌 수가 있는데 TS를 105도씨에서 증발 건조를 하게 되면 VS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고, 자, 이 VS 물질에서 한 번 더 550도 플러스 마이너스 50도씨에서 가열하게 되면 FS만 남게 되고 VS는 다 증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분하는 표를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표가 한 번에 외워지지 않는다면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이것저것에 붙여두신다면 많이 기억에 나실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콜로이드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자, 경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경도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경도는 계산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계산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 자, 지금 100 나누기 2, 그 다음에 경도 유발 물질의 원자량 나누기 2라 되어 있는데 경도 유발 물질은 총 5가지로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 경도 유발 물질은 마그네슘 2 플러스, 그 다음에 칼슘 2 플러스, 그 다음에 스트론튬 2 플러스, 그 다음에 철 2 플러스, 그 다음에 망간 2 플러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5가지 물질이 경도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마그네슘의 원자량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마그네슘의 원자량은 24, 그 다음에 칼슘은 40, 스트론튬은 88, 이 정도 3개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고 철이랑 망간은 만약에 문제 나온다면 원자량이 주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이 앞에 3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때 100이 뭘 뜻하냐 하면 탄산칼슘의 분자량을 뜻합니다. 자, CA는 원자량이 40, 그 다음에 탄소는 12, 그 다음에 산소는 16인데 3개가 존재하게 되죠.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총 분자량이 100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탄산칼슘도 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측을 보게 되면 핵심 키에 총경도와 알칼리도를 구분해서 탄산 경도를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찾는 것이냐면 총경도를 구하고 알칼리도를 구했을 때 총경도가 더 큰 값을 나타낸다면 알칼리도가 곧 탄산 경도가 됩니다. 따라서 총 경도는 탄산 경도 더하기 비탄산 경도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을 다르게 말하면 총 경도가 알칼리도보다 클 경우에는 알칼리도 더하기 비탄산 경도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알칼리도와 총경도를 비교했을 때 알칼리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총경도가 곧 탄산 경도가 됩니다. 자, 이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총경도는 탄산 경도 더하기 비탄산 경도였는데 이때는 비탄산 경도가 존재하지 않고 총 경도가 결과적으로 탄산 경도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참고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필기를 할 때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 식을 반드시 외워주시고 영향을 어느 정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알칼리도도 마찬가지로 계산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잘 출제되지 않지만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출제가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때 알칼리도 유발 물질들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많이 다뤄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알칼리도 유발 물질도 암기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TOC에서 요즘에 이제 TOC가 법이 강화되면서 TOC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용어들의 뜻 정도는 반드시 알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총 유기탄소라 함은 수중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탄소의 합을 뜻합니다.
자, 이때 TOC는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뒤에 개념 잡기 문제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테리아가 존재할 때 BOD5 per COD, BOD5 per TOC, 그 다음에 TOC per CODB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BOD5 per COD를 구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COD는 어떤 걸 뜻하냐면 일반적으로 BODU와 같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BOD 소모식을 사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BODT식을 써서 계산을 하게 되면 BOD5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T에다는 5를 대입하고 T에다는 5를 대입하면 되고, 자, 이때 속도상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속도상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속도상수는 0.1이 되죠. 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0.6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BODU라고 쓰셔도 되고 COD라고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위의 문제에서 BODU와 COD는 같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 BODU를 COD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나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번은 BOD5와 TOC에 대한 부분이죠. 자, 먼저 BOD5는 소모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반응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지금 박테리아는 100% 산화가 되어서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로 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가 분해가 되고, 자, 박테리아는 탄소가 5개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5개가 발생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질소는 1개가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1개가 발생. 그 다음에 암모니아에서 3개의 수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황에는 4개의 수소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은 2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반응식 연습은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 산소 부분을 맞춰주게 되면 좌항에는 산소가 2개가 있고 좌항에는 산소가 2개가 있고 우항에는 산소가 몇 개가 있냐 하면 이산화탄소에서 10개 발생, 그 다음에 물에서 2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좌항에는 10개가 부족한 산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10개를 더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산소는 2개씩 존재하는 분자이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해줘서 개수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5개 곱하기 32, 이때는 32는 산소의 분자량, 그 다음에 12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아닌 TOC에서는 탄소의 원자량만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 곱하기 12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TOC는 5 곱하기 12가 되는 것이고 BOD5는 BOD 소모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109.4036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BODU는 무엇이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COD와 BODU는 같은 값을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 산소 소비량을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TOC분의 BOD5를 계산하게 되면 1.82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천천히 다시 답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COD와 TOC는 앞에서 다 구해봤기 때문에 반응식은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때 COD는 5 곱하기 32가 되고 TOC는 이산화탄소가 아닌 탄소의 원자량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5 곱하기 12가 돼서 0.3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개인적으로 한 번씩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 부분도 TOC를 계산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가 하나만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다 자연대수 이용 적용 을 적어두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풀이는 길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I라는 지점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A라는 물질, 그 다음에 A에서 나오는 물질, 그 다음에 B 하천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혼합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가번 문제를 보도록 하면 BOD5를 3mg/L를 만족시키는 하수처리장의 BOD5에 BOD의 최고 제거 효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이거 르는 지워주세요.
자, 그럼 보게 되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때 제거 효율이라 함은 제거 효율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 제거 효율 공식은 필기 때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식 중 하나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용해야 되는 공식은 혼합 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혼합 공식은 두 개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혼합 공식은 세 개일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네 개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세 가지 부분에서 합쳐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쓰는 공식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C1과 Q1은 기존에 존재했던 하천에 대한 것들입니다. 즉 합류 전 하천의 유량과 BOD5의 농도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C1에는 합류 전 BOD5 농도인 2mg/L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Q1은 합류 전 유량이기 때문에 50m 세제곱/세크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C2와 Q2는 뭘 의미하냐면, 농도가 10이고 유량이 2인 녀석을 찾아보니까 하천의 유량이네요. 즉 B하천의 기준에어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C3와 Q3를 보게 되면 나머지 하나인 하수처리장 에서 발생하는 BOD5와 유량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C3는 하수처리장에서 제거된 다음에 배출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C3를 미지수로 놓게 되고, 이때 혼합돼서 나오는 것이 3mg/L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혼합된 농도에 3을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계산을 이항을 시켜서 계산하셔도 되고, 솔브 기능을 해서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12mg/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기존의 하수처리장에서는 150이라는 물질이 유입이 됐었어요. 자, 위에 살짝 보면 지금 하수처리장에서는 원래 150이라는 BOD5의 농도를 배출했었는데, 이것을 3mg/L로 맞추기 위해서 계산을 했던 부분이 12mg/L였습니다. 따라서 12mg/L만큼이 배출돼야 되기 때문에 C0는 12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한 값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최소 제거 효율은 92%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자, 그럼 가항의 기준을 만족할 때 이 지점에 DO 농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자, 1번에서 혼합이 됐죠. 자, 1번에서 물질들이 혼합이 되었고 유량 또한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흐르면서 2번 지점에 도달을 했을 때 어떻게 DO의 농도를 구할 수 있냐 하면 DO 소모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자연대수를 적용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10,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자연상수 2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책의 오탈자로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10부분은 전부 자연대수 2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자연대수 2로 변경.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구해야 될 것들은 K1과 K2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L0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이때 L0가 무엇을 뜻하냐면 L0는 최종 BOD 값을 뜻합니다. 자, 최종 BOD 값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BOD 소모식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여야 되는데요. 자, 소모식은 뭐였죠? 자, 소모식은 BODT는 BODU 곱하기 1-2의 마이너스 K1 곱하기 T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BODU이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을 좌측으로 넘겨주게 되면 분모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BOD5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T에는 5를 대입해 주셔야 됩니다. 즉 5를 대입해 주셔야 되고, 이때 K1은 탈산소 개수를 대입해 주면 되죠.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5.6858mg/L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D에 얼만큼 흘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T에 대한 값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때 T는 5일이 흘렀다고 해서 5가 아니라 이때는 그냥 BOD5를 구한 거고, 얼만큼 흐른지는 다시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T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체류 시간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량분의 부피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길이분의 유속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기울여서 유속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길이와 유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때 t 값은 대의의 단위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단위 환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때 2km라고 했기 때문에 20km라고 했기 때문에 2만 미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속은 0.8m/s이기 때문에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크 단위를 대의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는 1시간은 3600초, 그 다음에 하루는 24시간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0.2894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DO 또한 혼합되기 때문에 혼합된 DO의 농도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처음에 기존에 존재했던 것들에 대한 것, 즉 I 하천에 대한 것, 첫 번째 하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B 하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수 처리장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8.4286mg/L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혼합된 DO 농도는 8.4286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위의 식에서 DO는 초기 DO 부족량이기 때문에 포화 DO인 9.5에서 우리가 구했던 것들을 빼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기 부분이죠. 9.5에서 우리가 혼합된 부분을 뺀 값을 대입해 주는 것이에요. 따라서 D0는 1.0714mg/L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구한 것들을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여기 있는 동그라미 친 10부분은 자연상수 2로 변경을 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대입하게 되면 DT는 1.2458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두 번째 지점의 DO 농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DO 부족 농도이기 때문에 포화 DO 농도에서 1.2458을 빼준 값인 8.25mg/L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자, 총 경도를 계산하시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총 경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경도 유발 물질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자, 경도 유발 물질의 종류는 마그네슘, 칼슘, 그 다음에 철, 망간, 그 다음에 스트론튬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주어진 것들은 지금 딱 두 가지만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만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때 나트륨은 가경도라고 해서 경도 유발을 하지만 소량일 때는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경도 계산에서는 제외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칼슘은 180mg/L가 존재하게 되고, 자, 이때는 40 나누기 2, 그 다음 mg/MEQ가 되죠. 왜냐하면 이때 40은 원자량, 2는 가수입니다. 경도 유발 물질들은 모두 이가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때 100은 뭐였냐면 탄산칼슘의 분자량이었고, 이때 2는 탄산칼슘의 가수였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45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거 AsCaCO3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탄산칼슘에 대한 것으로 환산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그네슘도 144mg/L가 존재할 때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600mg/L AsCaCO3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총 경도는 이 두 가지 물질을 탄산칼슘으로 환산한 값들의 합이기 때문에 1050mg/L, 그 다음에 탄산칼슘에 대한 값으로 환산한 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경도는 1050mg/L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너무 길고 그 다음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두세 번 정도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